지금 저 장비는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은 굉장히 그 복잡하고 굉장히 그 큰데 그 공정 중에 하나를 맡은 장비입니다. 저 장비를 보면은 일단 사용 방법이 단순하진 않겠죠.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일반 그 사용 설명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런 장비들이 보통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그 비싼 장비니까 한번 사면은 오랫동안 좀 울고 먹어야겠죠. 그럼 가혹하게 이제 장비를 돌리다 보면 저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설명서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 그게 보면은 보통 한 책에 4-5권씩 나와요. 그 장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런 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한국어 하나로 만드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고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어 뭐 이 정도. 다양한 언어로 만들진 않아요. 일반 사용자 제품이 아니고 이제 영어로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는 좀 수출을 해요.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 그쪽 나라 장비가 더 좋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저 정도로 하는데, 만들면 그 PDF로 만들어서 인쇄만 하는 그것만 이제 줄 수도 있지만 이 장비들도 대부분 다 윈도우즈 그 운영체제는 다 윈도우즈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장비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겠는데 저게 그냥 일반 PC 모니터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거기서 이제 도움말 보통 CHM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띄울 수 있겠죠. 그러면 2가지 종류의 문서를 3가지 언어로 하는데 PDF하고 CHM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몇 년을 팔아먹질 못해요. 한꺼번에 저렇게 개발을 하면 이제 수십 대, 수백 대 개발을 해서 쫙 팔고 또 바로 저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이제 만들거든요. 좀 개선된, 더 빨리, 수율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제 더 빨리 생산성이 높은 장비를 또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기서 좀 파생이 되는 제품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게 그림은 제가 넣어놓고 보니까 좀 잘못 예를 든 것 같아요. 아이폰은 사실 지금 뭐 1, 2, 3, 4까지 해서 4종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제품들을 보면은 한 가지 제품 만들고 나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파생 모델들이 나와요. 갤럭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파생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서비스 지침서 같은 거는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보통 그냥 교환을 해주니까. 사용 설명서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수출로 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해당 국가에 돼 있는 일반 소비자 제품이고 하니까 그냥 영어 문서로만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30개 이상의 언어로다가 이제 번역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는 기본적으로 뭐 인쇄를 해서 나가야 되니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HTML로 또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건 이제 파생 제품이 많다는 거예요. 사이즈만 좀 바꾸고 뭐 배터리 이제 삽입하는 위치가 바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뉴얼 업계에서는 워드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번역에 부담이 없어요. 그냥 하나 워드로 하나 문서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고 대부분이고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이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워드로 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번역자가 워드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스타일 같은 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레임메이커나 인디자인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번역을 할 땐 다 XML로다가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XML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다시 번역된 XML 문서를 불러들여서 PDF를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제 XML에서 또 XSL 같은 거 쓰면 이제 HTML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이제 택 사용자 같으면 택을 그냥 번역을 하면 돼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XML 문서가 번역자한테는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열린 태그, 닫힌 태그가 있잖아요. 실제 이제 트라도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태그는 아예 번역자가 건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일종의 잠가버리는 혹은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한데 이 택 매크로는 열리고 닫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 앰퍼샌더 같은 거 그런 거 쓰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XML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HTML로 간다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레이텍 투 HTML이나 뭐 텍포 HT 썼는데 뭐 최근에 나와 있는 플라스텍 같은 그런 걸 이용하면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아름다운 문서를 만들고 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택을 쓰게 된 이유, 택이 좋은 점, 차례 만들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만들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 같은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논문을 하나 만들어서 냈는데 그걸 또 짜집기 해서 또 딴 데 내고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하기 힘들겠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짜집기 이런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그 원심 문서가 XML 문서다 혹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 파일이든 아니면 뭐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든 그런 거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뽑아내서 어떻게 퍼블리싱을 쉽게 할 수 없을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보통 소비자 제품보다는 통신망 장비 같은 것들 그런 장비들은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거든요. 여러 엔지니어들이 만드는데 그거를 똑똑한 한두 명의 테크니컬 라이터가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엔지니어들조차 자기가 담당한 분야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지니어들이 다 자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하겠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제품이 바뀌어도 보통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건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그림들은 계속 공통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매번 카피해서 쓰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림들을 뭐 여기저기다 다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긴 거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만들다가 지금은 아예 클래스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요. 제가 또 이제 혼자 작업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혼자 작업을 했는데 택은 쓰기 너무 어려워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주위에 권하다 보니까 자주 듣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서식을 분리를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프리앰블 같은 그 단계는 이제 따로 만든다고 하고 그냥 일반 택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비긴 다큐먼트 이런 거 빼고 보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 챕터, 섹션, 서브 섹션, 아이템아이즈, 이뉴머레이트, 아이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풋노트 쓸 수 있겠는데 뭐 매뉴얼에서는 거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어펜딕스, 프린트 인덱스 요 정도
10개 정도의 그 명령어들만 그냥 쓰면 쓸 수 있게끔 내부적인 건 제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게 깊이 알 필요 없다. 이게 그걸 제가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쓰면 좋은데 좀 아쉬운 것들, 뭐 씬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저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태도의 문제다. 택이 쉽고 어려운 거는. 그 다음에 서식은 그러니까 보통 그 판형, 그러니까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판형도 막 바뀌는데 휴대폰은 작으니까 판형도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또 판형이 바뀌다 보면 안에 스타일들도 좀 여기저기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한 번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어들은 사실은 10개 명령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 제가 만든 명령어 몇 개는 좀 써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건 set, 일러스트, 피규어 해가지고 문서 전체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설정을 프리앰블에서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라이터는 저런 건 몰라도 된다 이거죠. 다 설정을 해주고 그냥 라이터가 저 위에 있는 명령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명령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위키에 저 호재 스타일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만든 거 올려놓고 설명서도 올려놨는데 제가 시간 되면 제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해서 저 클래스 안에 뭐 복잡하게 여러 개 뭐 명령어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밑에 있는 패키지들을 불러드리고 그 패키지들의 패키지 옵션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이 클래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블리버하고 동일하게 메모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 매뉴얼 클래스에서 패키지 옵션을 랭귀지 코리안 하면은 hg 랑코 저 파일을 이제 불러드려요. 그러면 저 파일은 맴 한글 x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엑스 오블리버하고는 이제 상당히 유사한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갖다 쓴다는 게 차이고요. 오블리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오블리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키지인데 HG 매뉴얼은 가장 적게 쓰이는 이제 클래스죠. 저만 쓰니까요. 성능으로 보면 오블리버와의 뭐 버금가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죠? 사실 뭐 제가 뭐 저기 게시판 같은 데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 패키지에서 옵션을 그러니까 set layout를 해서 이제 명령을 주는데 그냥 컬럼 바투 하면 이렇게 생겨요. 그냥 면주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섹션 제목이 이제 여백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돌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림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나의 그 설정으로 다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그 반대로 이거는 제가 그 인쇄소에 넘길 때 재단선 뭐 이주호 선생님은 저거 안 넣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재단선 넣고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왼쪽에 있던 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죠. 아까는 왼쪽에 있었고요.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마진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런 것을 그 프리앰블에서 그냥 한 두세 줄만 쓰면 저렇게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실 별로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은데 그 영업 담당자들이 이제 해외 뭐 유럽 담당자, 중동 담당자 쭉 여러 그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매뉴얼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면주는 또 지금 밑으로 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폰트도 이렇게 막 따로따로 설정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셀 라틴 폰트에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저런 것들만 그냥 한번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쭉 지정하게끔 해놨거든요. 나름대로 좀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뭐 저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확 눈에 띄게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옛날에는 막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싸우자가 아니라 들어주자. 무조건 들어주자.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폰트 이제 쉽게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아까 뭐 두세 줄만 바꾸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저거예요. 셋 스타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면은, 챕터 컬러에 색상을 넣어라. 빨간색. 섹션 컬러. 섹션 즈니까 이제 서브 섹션까지 다 초록색으로. 그리고 섹션 뉴 페이지는 뭐냐면, 섹션이 시작될 때 새 페이지에서 시작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문단이 바뀌면 들여쓰기라는데 들여쓰기 하지 말고 그냥 줄 간격을 좀 더 벌리게 하라. 뭐 그런 식의 이제 설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메뉴하고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설명서가 이제 잘 돼 있어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UI에 나오는 것들은 다 색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뉴라고 해서 쭉 넣으면 밑에처럼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간 인자는 색인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건 UI에 나온 거니까 좀 폰트도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거는 그냥 얘는 없는데, 가끔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립션 환경을 쓸 때 그 아이템에 들어가는 라벨들을 색인에 넣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별로 그럴 일이 없으시겠죠? 저는 이제 저걸 왜 만들었냐면, 소프트웨어에 보면은 옵션들이 많잖아요. 어떤 설정에 대한 옵션들이 쫙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색인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요. 저 terms라는 환경에서 이제 제어하기 위한 옵션들입니다. 인덱스 넣을 건지 말 건지, 하위 인덱스는 이제 상위 표제어 만들어 넣는 거, 그리고 디스크립션 환경에서 이뉴머레이터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정석적인 건 아닌데, 그런 욕구가,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그냥 번호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라벨의 어떤 폰트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라벨 뒤에 콜론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간격 등등을 저런 식으로 다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번호를 꼭 저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원문자가 있는데 대부분 1부터 15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근데 저걸 넘어가게끔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리모컨이거든요. 리모컨 버튼이 많을 경우에는 40개가 넘어가는데, 근데 리모컨에다가 이제 쭉 버튼마다 1, 2, 3, 4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그림에서 그냥 숫자만 달아 놓으면 밋밋하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거를 문서 안에 넣으면 그림 안에서도 동그라미로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설명하는 부분도 동그라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이 생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제 넣은 거 하나 만들었다가 만든 김에 뭐 네모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요거를 이뉴머레이트에서 쓸 수 있게끔 당연히 해놨고요. 뒤에서처럼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 패키지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을 끌어다 써요. 그래서 컴파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넘 아이템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제 set enumerate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그거, 거기에서, 저렇게 네모 치는 그 이제, 명령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enumerate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만들어서 쓰면서도 참 쓸데없는 듯 한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시발점은 이거였어요. 지면을 좀 아끼기도 하고 또 이제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하고 문단을 나란히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매크로가 그거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발전시켜서 이렇게 쓴 건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켄싱턴 락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저는 캡션이 아니고요. 위에 볼까요? show file name이라고 돼 있죠. 맨 첫 줄에요. 저 그림 파일의 이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게시판에 그런 거 쓴 적이 있는데요. 왜 당신은 타이니 주택을, TN 주택을 쓰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이유가 그림 파일을 이제 수천 개씩 갖고 있어요. 실제 한 문서에 넣으면 적어도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씩 넣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그림 파일이 뭔지만 이제 몰라요.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파일 이름이 이제 보이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물론 당연히 캡션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저는 표를 무진장 싫어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를 최소화하게끔 하는 이유는 쓰는 것 자체도 귀찮지만 번역할 때 그런 매크로들이 많으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저는 세로 줄 뿐만 아니라 가로줄 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뭔가 구분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홀수줄에서는 회색 줄로 아니면 짝수줄로 이렇게 쭉 나오게끔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맨 앞줄에 그냥 명령 하나를 계속 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카운팅을 해서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카운팅해서 색깔을 넣어주는 건데 아까 이제 이주호 선생님이 every row라는 명령이 있는 걸 알려주셔서 그걸 쓰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아요. 택이 좋은 점은 차례 만들기가 좋고 이제 제가 단적으로 답을 하자면 차례 만들기가 좋고 그 다음에 if문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XML 기반으로 한 쪽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일반 상용 레이아웃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if문을 쓸 수 있느냐? 프레임메이커에서는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뒤에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싱글 소스 퍼블리싱을 하는 사례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없어요. 그만큼 쉽지 않겠죠. 외국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건 가장 간단한 예를 if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식 철자, 미국식 철자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US on으로 하고 밑에서는 US off로 했어요. 그럼 위에서는 미국식 철자를 따라서 나오고 아래에서는 영국식 철자를 따라서 나오겠죠. 자, if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단어도 되고 센텐스도 되고 패러그래프도 되고 섹션도 되고 파일도 돼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짜깁기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나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if문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런 것들을 좀 더 만들었어요. 코드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뭐 UI 디자인만 다르고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그림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룹핑을 쭉 해서 특정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여기에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제 클래스 설명서에서는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것도 쉽게 뭐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피그 현재 폴더에서 하위에 있는 피그 폴더를 찾아가고 없으면 상위로 가서 GUI 0이라는 폴더를 찾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쭉 폴더마다 찾아가면서 그림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색인을 만들 때 제가 이제 아까 30개 언어 정도라고 했는데 그 영어 색인을 만들 때 영어 알파벳 소팅은 되죠. 당연히 make 인덱스가 해주고 한글은 코 MK, KOMK 인덱스가 해줍니다. 그럼 다른 언어는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어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재작년부터인가요? 신디가 그 텍나브에 다행히도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폴리글로시아는 지텍에서 바벨 패키지 대신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PDF 텍 시절에는 러시아어 같은 거 참 이렇게 문서 만들기가 참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지텍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이용하면 러시아어 문서로 만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은 뭐냐면 그 신디의 랭귀지 모듈이 이제 저 경로에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태그MF, 신디, 모듈스, 랑 해서 밑에 있는데 뭐 볼 거 없어요. 다른 인코딩은 뭐 다 옛날에 쓰던 거니까 UTF-8 저런 거 쓰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번역을 할 때 매크로들을 잠가버리는 방법이 있다. 누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저렇게 이제 잠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스타일을 입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번역자가 건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판형을 작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좀 더 스타일적으로 좀 변형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은 그림 크기를 좀 작게 해야겠죠. 뭐 그런 것 좀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게 플러스텍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론 경로 태그에서 플러스텍 이용해서 HTML 만들고 캘리버 가지고 EPUB 만들고 이런 거 좀 그런 거는 이제 텍스트만 기반으로 하면 뭐 쉽게 문제 없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XML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만들고 다만 이제 그 포매터, 흔히 포매터라고 얘기하는데 포매터 혹은 타입세터는 태그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근데 제일 과제는 그거예요. 여럿이 함께 작업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도 수요는 많은데 XML 기반으로 뭐가 됐든 하여튼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솔루션 개발 업체들이 막 견적서 내겠죠. 보통 10억 이상 불러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자신 있으시면 절반 5억에 딱 한번 해보세요.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처음에 제가 편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어떤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면 글 쓰는데 그 글의 품질을 높이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다 좀 생각을 전향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